자, 지금부터는 유 미케닉스 어널라이저의 최고 기능인 근관 치료를 파일링을 시뮬레이션 하는 테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근관 치료를 그 파일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통 실제 치아에다 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워낙 그 해부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변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 치아에서 하기에는 너무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엔드 블록을 보통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엔드 블록에다가 이런 파일이 들어가서 요 근관 형성을 할 때 드러나는 시간이라든지 토크, 또 버티컬 로드, 또 스크루인 포스, 얘가 이렇게 스크루처럼 걸려서 얘를 당기는 힘이죠. 그 다음에 버티컬 포스는 들어갈 때 미는 힘이죠. 그 다음에 회전할 때 토크를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측정하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이렇게 상품화된 근관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 레진 블록을 보통 구입을 해서 쓰는데요. 얘를 여기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스크루를 조여서 이렇게 조여서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요. 보통은 이거를 장착할 때 이 근관이 이렇게 커브된 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보통 이렇게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파일링을 할 때 여기 이리건트를 증류수를 보통 쓰는데 NaOCl 쓸 수는 없고 증류수를 쓰는데, 그러면 물이 일리 새나가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 러버댐을 가지고 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 깎을 때 미장원에서 이 옷 위에 천 두르듯이 이렇게 해서 러버댐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여기 이제 밑에로 혹시 물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토크 센서가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비싼 자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면 한 300만 원 날라가요, 이거 하나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이런 로드셀이나 이런 거는 워낙 힘을 크게 받아도 견디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토크 센서는 굉장히 민감한 센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다가 낀 것 같다. 이렇게 위로. 아닌데? 여기다가 밑에서 끼는 게 깔끔하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삽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이걸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근관이 이렇게 커브된 게 우리 눈에 정면으로 보이기 쉽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렌치로 조여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이 토크 센서로 물이 들어가는 거는 방지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위에다 삽입해야 되는데 이 작업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버티컬 업, 좀 빨리 올려볼까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물을 넣고 중심을 센터링을 잘 잡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정하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근관 입구에 정확하게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려서 어느 정도 근접을 시키고요. 이 상태에서는
슬로우 모드로 천천히 그 입구까지 뽀뽀하기 직전까지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XY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입구에 잘 얼라이먼트가 되도록 앞에 옆에서 봤을 때 잘 얼라이먼트가 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요 방향, 그러기 높이까지도 이제 맞았죠. 요 점이 이제 제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제로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버티컬에서 요 제로를 눌러주면 그 지점이 이제 홈으로 되는 겁니다. 제로를 눌러주고요. 그 상태에서 얘가 이제 파일링을 회전하면서 여기 16mm까지 보통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그때 걸리는 버티컬 로드 또 스크루인 포스, 토크를 측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 장비 요 미케닉스 어널라이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계적으로 단순히 지그재그 모션으로 1mm, 1mm 후퇴, 2mm, 1mm 후퇴, 3mm, 1mm 후퇴, 4mm, 1mm 후퇴 이렇게 기계적으로 단순히 지그재그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 근관 형성 때 나타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버티컬 로드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빼주고 우리 근관 형성 할 때 그러죠. 이 파일을 핸드피스를 넣는데 수직력이 너무 크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스크루인 포스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토크가 걸리면 우리가 빼게 되죠. 그래서 그 동작을 시뮬레이션해서 너무 과도한 버티컬 로드가 걸린다든지 여기 이 경우는 500g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과도한 스크루인 포스, 그냥 끌어당기는 힘이 걸린다든지 이 경우는 300g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과도한 토크가 걸린다든지 이 경우는 2N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 기준점을 넘어서면 들어가다가 다시 뺐다가 1mm 후퇴한 다음에 다시 전진하게 하는 그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는 여기 사이클인데 여기 피드백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지그재그라고 돼 있잖아요. 이 지그재그는 아까 말한 대로 전진하다가 2mm 전진, 1mm 후진, 3mm 전진, 1mm 후진, 4mm 전진, 1mm 후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2mm 전진, 1mm 후퇴, 또 2mm 전진, 1mm 후퇴해서 차곡차곡 1mm씩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거가 지그재그 모드고 이 피드백 모드는 아까 말한 대로 버티컬 로드나 스크루인 포스나 그 토크에 따라서 그게 기준 어떤 그 레퍼런스를 정해놓은 값을 넘을 때 다시 파일을 빼는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요 지그재그 모드부터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잠깐 요거를 실제 동작을 하기 전에 지그재그 모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그냥 허공에서만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러려면 이거를 들어 올려서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제로점으로 하고요. 여기를 제로점으로 하고 16mm를 내려가는데 어떻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는지를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로를 누르고 셋 포지션을 누르는데 마이너스 16mm 아래로 16mm가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마이너스 16mm가 됐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또 하나 뭐냐면 이거를 움직이는 속도를 여기 패스트 모드일 때 3mm냐 2mm냐 1mm냐 슬로우 모드일 때는 1mm냐 0.5냐 0.25mm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피딩 속도를 6가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0.25, 0.5, 1, 2, 4 다섯 가지 속도네요. 그렇게 피딩 속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도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1mm로 1mm로 세팅을 해놓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재료로 하고 셋 포지션을 하고 다시
마이너스 16mm. 어, 16mm. 그러니까 피딩 속도를 1mm, 초당 1mm로 16mm까지 이 근관을 내려가는데 이제 지그재그 모드로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번 요거를 사이클을 누르면 이제 16mm까지 도달해서 지그재그 모션으로 도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16mm에 도달하면 나올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사이클 눌러서 여기 보시면 조금 내려갔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위치 이 파란 선이 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2mm 전진 1mm 후퇴 2mm 전진 1mm 후퇴 그러면서 여기 보면 포지션 실제 들어간 최대 깊이가 나오죠. 여기 맥시멈 뎁스는 10mm까지 들어갔어요. 자, 11mm 12.9mm 자 16mm 거의 도달했죠. 끝까지 도달하니까 이제 빼는 거예요. 쭉 빼지죠.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가 세팅앤 포지션까지 도달을 하는데 어떤 동작으로 가느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지그재그 모션이. 됐죠? 자, 그런데 실제 이제 근관 형성할 때는 이게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로테이션을 하고 클락와이즈로 페스트를 하고 온을 누르면 보통 근관 형성할 때는 300rpm을 보통 많이 사용하니까 300rpm으로 하고요. 다시 버티컬로 가서 16mm 사이클을 누르면 잘하네. 잠깐 착각했는데요. 요 맥시멈 뎁스가 15.9mm로 정해진 상태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제로를 눌러가지고 요거를 맥시멈 뎁스를 0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16으로 다시 사이클. 자, 사이클을 누르면 얘가 회전하면서 자 2mm 전진 1mm 후퇴 다시 2mm 전진 2mm 1mm 후퇴 2mm 전진 1mm 후퇴 지금 얘가 회전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16mm 깊이만큼 도달한 다음에는 다시 원상복귀 할 거예요. 11mm까지 들어갔어요. (15.97) 이제 원상복귀 할 거예요. 쭉 올라옵니다. 쭉 올라오죠 여기. 자,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원래 위치 포지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회전을 중지시키려면 그냥 여기서 누르면 안 되고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정지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이 블록에다가 실제로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연습하느라고 이만큼 띄워놨지만 다시 접근시켜야죠. 그래서 버티컬로 해서 다운을 하고 일단 이만큼 빨리 내려와야 되니까 패스트로 한 다음에 오늘 누르면 쭉 내려오죠. 근접할 때까지는 조금 빨리 내려와도 괜찮아요. 거의 근접한 상태에서 스탑하고 그 상태에서 페이스트를 슬로우로 바꿔주고 0.5나 1mm 정도로 해서 다시 천천히 내려요. 내려서 거기 입구까지. 자, 거의 입구에 도달했죠. 그래서 정면하고 측면에서 봐서 이 패스랑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니까요. 여기 세이브, 여기 파일 네임을 이거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라고 해보죠. 시뮬레이션. 하고 일단은 회전을 먼저 시작을 해놔야 되니까 회전을 자 로테이션 클로크와이즈 패스트 온 100, 200, 300 rpm 자 돌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이 사이클을 눌러야죠. 자 세이브를 눌러서 지금도 데이터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을 눌러요. 눌렀어요. 버티컬로 바꿔줘야 된다. 여기가 지금 회전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버티컬로 바꿔줘야 돼요. 버티컬로 바꿔주고 속도는 슬로우에 1mm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mm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사이클. 항상 이걸 동작을 하기 전에 그 회전하고 수직 운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눌러야 되는지를 차근히 생각해 본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아직은 안 닿았어요. 저기 블록에 파일이 아직 안 닿았어요. 닿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버티컬 로드랑 토크 조금 걸린다. 토크 걸리죠. 스크루인, 이 네거티브는 스크루인 폴스, 버티컬 폴스. 달 때마다 토크가 걸리죠. 빨간선 토크 걸리죠. 토크 걸리죠. 토크 지금 10mm 내려갔어요. 토크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토크가 한 2Nm/cm까지 넘고 있어요. 지금 버티컬 로드는 500mm가 자 이거 굉장히 크네요. 이게 섰죠. 왜 섰냐면요. 이 기계는 지금 1000g, 1500g 정도가 넘으면 자동으로 서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2kg까지 2kg에서 서는 걸로 약간 바꿔주려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 과도한 로드가 걸리면 자동으로 서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이 버티컬 로드가 1500g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섰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거를 위로 홈을 누르면 홈을 눌러서 일단 빼볼게요. 빼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강제로 빼면 안 되고요. 이거를 풀어서 빼줘야 돼요. 이번 거는 데이터 저장을 스탑하고요. 오프를 시키고 이게 2kg에서 스탑을 하도록 조금 수정을 해야겠네요. 일단은 하고 코드를 보면요. 여기 보면 여기서 오버로드가 1500으로 되어 있는데 1500g에서 기계가 스탑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2000으로 좀 증가시킬게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좁은 공간을 25번 파일로 처음부터 이렇게 형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과도한 힘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런 지그재그 모션으로 동작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애매하죠. 그렇게 실제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까 그냥 1500g으로 할게요. 그냥 바꾸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테이프도 크고 상당히 크고 그런데 과도한 힘이 걸린 거죠. 버티컬 로드가 이 곡선을 추정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무리한 힘을 더 이상 받지 않기 위해서 얘가 자동으로 쓴 거예요. 이거는 그냥 1500g으로 그냥 고정을 시킬게요.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실험이 끝나면 풀어서 파일을 빼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증류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 뿌려서 그러니까 마찰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받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은 데모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진 않는데 증류수 같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사기를 뿌려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 이름이 알기. 시뮬레이션이었죠 아까. 자, 여기 보면 일단 시간에 따라서 위치, 포지션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 1mm씩 이렇게 지그재그로 내려가다가 위치가 내려가다가 14mm에서 걸린 거예요. 14mm에서 멈췄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로 뽑아낸 거고요. 그러면 또 시간에 따라서 로드가 어떻게 걸렸는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요때부터 이제 파일이 접촉하면서 요 마이너스 포스는 스크루인 포스, 그러니까 파일이 파고들면서 요 나사산 때문에 끌어내는 게 요 밑에 부분이 스크루인 포스고요. 지금 보면 스크루인 포스가 최대값이 한 마이너스 656g 정도 걸려 있고요. 요 0보다 위에 포지티브 포스는 지금 여기는 의미가 없는 부위니까 보기 좋게 자,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 포지티브는 버티컬 플러스예요. 테이프한 파일이 저 좁은 근관에 막 들어가니까 버티컬 플러스가 이게 수직력이 걸리는 거죠. 수직력이 걸려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이 파일이 끌어낼 때는 이게 이제 스크루 때문에 얘를 걸리니까 스크루 때문에 끄집어내니까 여기 파일이 부러졌구나 끝에가. 여기 마이너스 포스는 그 스크루인 포스고 그래서 여기 보면 1500 정도로 1500 여기 포스가 1500이 그램이 넘었을 때 여기서 섰죠.
아까 말했잖아요. 1500g을 이 기계가 멈추는 걸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고. 왜냐면 너무 과도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근데 여기에 보면 아까 강제로 뽑아낼 때는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4,500g, 4.5kg이 아까 강제로 뽑아낼 때 여기 힘이 순간적으로 걸렸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냥 나사를 풀어서 뽑아내야지 강제로 뽑아내려고 하면 안 돼. 그게 고장나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토크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여기 파일 근관 안으로 파일이 들어가고 이 지점부터 이제 벽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토크가 0.5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긁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토크가 요 2Ncm 정도 걸렸죠. 여기에서 버티컬 포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토크도 급격히 증가해서 여기서 이제 토크가 급격히 한 거는 서기도 했지만 이 파일 끝부분이 조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토크가 감소했고 뭘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런 강제적으로 이런 지그재그 모션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내리는 거는 요 근관하고 요 파일이 이 근관은 좁은데 파일이 너무 굵은 테이프가 이 경우 상당히 테이프가 굵거든요. 그런 경우에 강제적으로 움직임을 하면은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랑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그게 아니라 피드백을 반영해서 저항이 느껴지거나 스크루인 포스가 느껴지거나 토크가 걸리면 자동으로 파일을 빼내는, 그래서 이런 파일이 파절을 방지하는 식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